봉쇄가 풀린 상하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상하이 일대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정부가 또 한 번 재봉쇄를 시도한 것이죠. 이에 참다 못한 상황에선 시민군이 결속, 시진핑 타도를 외치며 극한의 분열 상황으로 흘러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중국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해결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잠잠하게 바뀐 줄 알았던 상황의 실제 속사정이 어떠한지 지금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1층으로 뛰어내려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살기 위해 아래로 뛰는 이들만 모습을 보일 뿐이었죠. 누가 넘어져도 바쁘게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모습은 영상 속에 고스란히 남았고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상하이 쇼핑몰에서 벌어진 이 해프닝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재봉사에서 탈출하기 위한 목적상 하계 봉쇄가 풀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것이라 장담했던 중국 정부의 예측과는 다르게 사태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2일 2달간의 지옥 같은 상하이 봉쇄를 풀고 중국 정부는 일상생활로 상하이가 돌아왔다는 것을 천명순례를 비롯해 상하이에서 막힌 경제활동을 풀어주었습니다. 상하이 시민들 역시 이동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시민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거주단지를 둘러싼 울타리가 해제되었고 일부 시민들이 차가 없는 빈 거리에서 자유를 즐기는 모습도 보이며 상하이는 다시 자유의 도시가 되는 것처럼 보였죠. 봉쇄가 풀리기 직전 기록된 상황이 감염자 수는 15명. 4월 한 달 중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던 27,000명에 비해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아직 위험은 남아있는 상황. 이 가운데 불행한 소식이 들려왔죠. 상하이 시후이구에서 일하던 미용사 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다시 재감염 확산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총 16명, 직접 접촉이 있는 이들 16명이 다른 손님들만 계산해봐도 대략 481명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상하이가 다시 재봉사될 수 있을 만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상하이 외에도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쇄 상태에서 풀린 베이징에서도 불어나온 진짜 여자 8명이 발견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들 8명이 클럽에서 감염되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클럽이 있었던 인원을 감안하면 충분히 대규모 감염이 예상되는 상황. 차후 양국 클럽에 들렸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차후 양국 전역을 다시 봉쇄해 이동을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중국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은 다시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6월 11일 상하이시는 일부 지역을 다시 재봉쇄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민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현재 상하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푸둥신구를 비롯해 도심 지역인 창닝, 민항, 징안, 홍커우 등 9기구가 코로나 전수검사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안정화된 고려는 상황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죠. 재봉가 결정된 지역은 숭장구와 민항구인데요. 지난 대규모 봉쇄에 큰 반발을 맞은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에만 일부 봉쇄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바꾼 것이죠. 그러나 다시 재봉쇄가 일어난 것은 변하지 않는 이에요. 상하이시는 이번 조치에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백이병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중국 내 SNS인 웨이보에서는 상하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며 백이병이 검색 순위 1위까지 올라갔죠. 백이병 1은 지난 상하이 1차 공세 때 방역요원들이 상하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폭격을 가한 것을 빗댄 용어인데요. 이들 백이병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일반 시민들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구속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공개된 이들은 어떠한 죄의식도 가지지 않고 법을 집행한다는 명목하에 시민들을 가두었죠.
이번 재봉쇄에도 그들이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황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더는 당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진 것입니다. 황희한 시민군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저항한 것이죠. 이제까지 참았던 수모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저항하기로 마음먹은 주민들이 무장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미 1차 봉쇄 때 많은 상황이 주민들이 오래 지속된 봉쇄를 참지 못하고 시진핑 정권 타도를 외치며 길거리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을 조롱하는 글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중국 광부들이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현실을 알리기 위해 상하이 현실을 알리는 정도로 끝났지만 점점 중국 고위층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들은 무장을 하면서 통제선을 망가뜨리기 위해 직접 나서기까지 했죠. 베이징 인근 텐진에 위치한 텐진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학교 방역 정책을 항의하며 타도 형식주의, 타도 관료주의를 외쳤습니다. 불만은 들불처럼 번지며 다른 대학교 학생들에게도 퍼졌죠. 베이징 대학교와 정법대의 베이징 사범대학 등 여러 학교 학생들 역시 비슷한 시위를 벌이며 중국 정부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말에 전개된 이 운동은 공교롭게도 천안문 시위와 맞물려 제2의 천안문 사태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죠. 5월 4일에 일어난 천안문 사태가 33주년을 맞는 올해 많은 학생들은 천안문에 기억하자는 의견까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베이성에서도 주민들의 대규모 항의가 일어났습니다. 이건을 막은 중국 정부 요원들의 바리케이트에 항의한 이들이 집단으로 모여 출근을 허락해달라는 시위가 시진핑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번지며 무력 시위로 커졌죠. 시진핑 타도라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위인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시진핑이 타도 목소리가 나온 것은 있었어도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시진핑 타도가 나온 것은 허베이성 시위가 처음이었습니다. 상하이도 이 흐름에 탑승했고 불만을 토로한 이들이 거리에 모였죠. 상하이 최대 의류 도매 시장인 지프루에서 상인들이 집결, 임대로 반원 시위를 벌이며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3개월간 장사를 하지 못해 재고가 쌓여 상인들을 죽게 되었다고 호소했죠. 시장 상인들의 입에서 시진핑 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이례적인 비판의 상황이 시민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동조하며 점점 규모를 키우는데요. 이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들고 일어나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상하이를 해방시키고 적법한 절차를 정부가 따를 것을 촉구했죠. 만약 다시 상하이 전역을 봉쇄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상하이 전 지역의 시민들을 들고 일어날 것을 선언하며 시민들은 중국어로 쓴 선언문에 돌렸다고 합니다. 중국의 민주화를 외치며 시진핑이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고 하죠. 중국 SNS인 웨이버를 통해 이들의 메시지가 퍼지자 중국 정부는 이들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군을 파견해 상황의 통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주장이 담긴 SNS 메시지는 금세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봉쇄로 인해 상하이 경제는 바닥 찍었고 해외 자본들 역시 상황에 투자를 거리는 모습을 보이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연내 재고 처리까지 어려운 마당에 그러나 여전히 위험 요소로 남아있죠. 이런 와중에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한심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정부는 상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비롯한 외부인력을 끌어들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중국 경제력이 견인했던 상하이를 부흥시키기 위해 고급 인력의 투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는 갑작스럽게 상하이 시민권을 발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계 100위권 대학 졸업생에게 상하이 시민권을 부여, 외국인들이 상하이에서 살 수 있게 지원금은 물론이고 유수의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보증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상하이에서 살고 싶지 않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잡는 게 아니라 해외 인력을 유치해서 상황의 공백을 막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대책 방안인 것입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등 고급 인력들을 상대로 중국 정부는 상하이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한 것이죠. 고급 인력들,
더욱이 반도체 분야고급 인재라면 엄청난 금액에 주고서라도 영입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심지어 상황이 후커즈 학교까지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후커우란 1950년대 도입한 중국의 주민등록제도로 자신이 태어난 지역의 후커우를 부여받으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게 중국은 규정해 놓았습니다. 가장 발전된 도시인 상하이의 후커우는 중국 내에서 특권층으로 간주되어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인데요. 외국인들에게 이 후커우를 부여하겠다고 파격적으로 혜택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상하이로 갈 이유도 없는 상황, 중국의 상황의 문제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일부러 공세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차별 정책에 중국 상하이 시민군들은 열이 받았죠. 내부 중국인들의 달래기보다 이들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외부인력을 모셔오겠다는 차별 정책에 상하이는 지금 뜨거운 용광로로 변하고 있습니다. 월북을 꿇고 있는 상황의 민심이 과연 중국 정부는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재봉쇄의 운명을 피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이 대시민들의 환경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